안녕하세요. 꽃동산 공릉중등부 학생 여러분. 2월 방학 동안에 우리가 특별한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하루 양화진 선교사 묘지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를 방문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런 꿈꾸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큰 비전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이번 수련회 주제를 삼았습니다. 큰 비전을 가져라. 큰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또 이런 사람이 되려면 나도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되는지, 또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또 발견하는 그런 행복한 여행을 하면서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갖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1월 초에 설교하면서 여기를 다녀온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김일성 별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까 이승만 별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자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를 두 번째 방문했는데 여기가 김일성이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곳이 북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경치가 좋아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있던 그 별장 앞에 김일성, 북한을 세운 김일성도 별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누가 지은 곳이냐 하면은 셔우드 홀이라는 오늘 목사님이 소개할 로제타 홀의 아들입니다.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망명한 히틀러 치하에서 어렵게 살고 있던 한 사람을 이곳에 살게 하려고 만든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중에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이 만들었던 별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을 이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김일성이가 자기 별장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다가 이제는 이곳이 우리나라 땅이 되어서 이제 김일성 별장이라는 이름과 선교사님의 그 살아왔던 내용들이 잘 전시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분입니다. 1884년 이 두 분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또 한 분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이 있고 오늘 주인공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로제타 셔우드 홀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당시 의과 대학을 나왔습니다. 25살, 26살 정도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동양의 조선이란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제타 세오돌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윌리엄 제임스 홀은 자기는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둘 다 의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선교사가 다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꿈을 꾸는 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조선 선교사,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지망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또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방향이 달라서 로제타 셰우드 홀은 윌리엄 제임스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고 우리나라로 왔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 홀 가족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고요.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1892년 6월 달에 윌리엄 제임스와 로제타 세우드가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사실 2년 후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사랑하는 여인 로제타를 찾아서 우리나라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제타 홀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로제타! 로제타! 사랑했던 남자가 자기를 조선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웨딩 드레스를 입잖아요. 이분들이 윌리엄 제임스와 로제타 셰우드가 이 두 사람이 최초에 결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6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1894년 2년 후에 평양에다가 병원을 설립했고요. 윌리엄 제임스 홀은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학교도 만들어서 병원과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1894년 11월 남편이 죽게 됩니다. 결혼하고 2년 후에 남편이 죽게 되는데 이때는 청일 전쟁이 평양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환자를 돌보다가 과로로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홀이 죽고 난 다음에 로제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아들 하나 낳았고 뱃속에 임신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딸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를 남겨놓고 남편이 과로로 또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데 한 12~1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미국을 가봤지만 12~13시간 동안 그 좁은 의자에 앉아서 가는 게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영화를 한 3편 봐야지 겨우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가 우리나라에 올 당시에는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태평양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약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거쳐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건너오면 그 풍랑을 만났을 것이고 정말 힘든 과정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오지 않았을 텐데 이 로제타 셰우드홀은 다시 아이들을 낳고 2년인가 3년 후에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시 그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디슨하는 딸이 오자마자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엄마 로제타하고 아들 셰우드만 남습니다. 그래서 1898년에 홀 기념병원이라고 로제타는 평양에다가 병원을 설립하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미국으로 갈 때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김점동 박유산이라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김점동을 공부를 시켜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들어서 데리고 옵니다. 박에스더. 미국으로 가니까 남편의 성을 따르죠.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삽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아들 셔우드 홀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부인이고 그 옆에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엄마 로제타 홀입니다. 평양에다가 이제 아들도 의과대학을 보내서 특별히 어떤 의과대학을 보내냐, 전공을 하게 했냐면은 괴력을 치료하는 일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력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만드는 그런 어떤 건축을 하는 이제 첫 삽을 뜨는 그런 기념사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도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를 우리 친구들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학교에서 약 3,000원 정도에 파는 우표 같은 것입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비용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 오늘 주인공 로제타 호울의 아들 셔우드 홀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제도가 내려옵니다. 예,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한 내용입니다. 예, 요렇게 아주 옛날 옛날 그림이죠. 예, 요런 모습. 이것은 2020년도에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예, 귀엽죠? 예, 이것은 2021년도에 유재석을 넣어서 만든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모금한 돈으로 이제 지금도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국가가 운영하는 일입니다. 예, 마음과 마음의 주식회사 대표. 이렇게 우리나라 결핵협회에서 이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윌리엄 제임스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이 이런 일을 했다는 기입니다. 1900년 다시 로제타 홀이 조선에 입국합니다. 예, 돌아가실 때까지 한 업적을 보면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을 이분이 만들었고요. 고려대학교 병원, 전신인 병원을 이분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간호대학도 이분이 설립을 했고, 인천기독병원, 그리고 맹인들에게 점자책을 만든 최초의 우리나라 점자책을 만든 최초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43년 동안 우리나라에 일을 하셨고 85세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85세에 그리고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유고를 화장해서 바로 남편인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어, 딸이 먼저 죽었죠. 에디스란 딸도 이제 아버지 옆에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셔서 195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셔우드 홀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우리나라 결핵 환자 치료하는데 많은 일을 했다고 했죠. 예. 이분은 1940년대에 미국의 첩자, 간첩 스파이라는 누명을 받고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셔우드홀은 인도로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모습입니다. 예. 91세에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91세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국가에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들 셔우더홀이 1984년도에 왔을 때에 오늘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갈 장소 바로 양화진 묘에 가서 아버지의 묘 앞에서 기념으로 촬영한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요. 글로벌 인재육성학교 광성고등학교라고 영등포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원래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 학교, 아버지가 오셔서 세운 학교, 2년 만에 돌아가셨지만 이 학교가 이제 자라서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와서 영등포의 광성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셔우돌이 1984년도에 이 아버지가 세운 모교에 와서 인사했다고 합니다. 자, 아들 셔우드홀은 이제 84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6년인가 7년 후에 돌아가셔서 그 셔우드홀도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조선 대한민국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아들 셔우드홀 무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족이 의사로서 자신의 나라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아마 살았다면은 편안하게 그런 여생을 살다가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이 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병원을 만들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가족이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이분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과정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I still love Korea. 하나님, 이 사람들은 조선을 자기 나라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셔우더홀이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I still love Korea. 한국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태어났고 평생을 살고 마지막 묻힌 곳이 오늘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갈 양화진 묘의 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 약 145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묻혀 있고요. 다른 외국인들, 그 선교사 아닌 사람들, 그냥 일반 외국인들도 묘지로서 묻혀 있다가 2005년 기독교계에서 여기를 기독교 성지화해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있고 양화진 선교사 묘라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독교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다니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열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시면은 나도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꿈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